장례식장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분명 사람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검은 상복 소매로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보다 더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조문객 명단 여기 있어. 동생 준호가 내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은행 지점장이 복도 끝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따님, 잠깐만 말씀 좀.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무언가 큰일이 터졌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조용히 빈 상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고인명의 계좌에서 전액이 출금됐습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점장은 내 눈을 피한 채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5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47만 원 남았습니다. 순간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잖아요. 지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출금은 어제 오후 4시 12분 대리위임 서류가 제출됐고 신분 확인도 정상 처리됐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가 했죠? 지점장은 대답 대신 한 장의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위임장 아래 서명된 이름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준호, 내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향을 올리고 있었고 여기서는 내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끝에서 전화 받고 있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얼굴이 왜? 나는 손에 쥔 위임장을 그의 가슴에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종이를 펼쳐보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누나, 그게 5억이 어디 갔어? 준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친척들이 있었고 멀리서 작은 이모가 우리를 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가 왜 안 돼? 어머니 장례식장이라서? 그래서 더 여기서 물어야지. 어머니 돈 내가 빼갔냐고. 준호는 턱을 한번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설명? 어머니 돌아가신 날 설명?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어머니 통장에서 5억이 빠졌대요. 준호 이름으로. 이모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거 맞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공기가 멈췄습니다. 작은 이모는 입을 틀어막았고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준호도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엄마 통장을 다 털어. 누나는 몰라. 뭘 몰라. 엄마 병원비 내가 냈고 간병인도 내가 붙였고
밤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내가 잤어. 내가 뭘 몰라. 준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들이면 장례식 날 통장부터 비우냐? 그때였다. 준호의 아내 수민이 검은 외투를 걸친 채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조문객들 다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수민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둘이 같이 한 거네. 수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말하지 마세요. 좋아. 그럼 지금 말해. 무슨 사정이길래? 죽어가는 엄마. 돈까지 가져가. 수민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아이 수술비가 급했어요. 순간 내 분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수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 심장 수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조카 할인은 7살이었고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수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응급 판정이 나왔어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을 몰래 빼갔다고?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정사진 속 어머니 웃음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빈소 안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나는 향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장례식장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는 모르겠어요. 준호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할인이 수술비라니까 그걸 또 어떻게 미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작은 이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니?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할인이 아픈 건 맞아. 근데 수술비가 그렇게 급했으면 왜 내 엄마한테 말 안 했겠니? 언니가 손주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주들 일이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모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출금 날짜가 이상해. 어제 오후 4시요. 어제 그 시간에 언니 병원에서 의식 잠깐 돌아왔잖아.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오후 정말 잠깐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의사가 부르는 바람의 복도에 있었고 준호와 수민만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설마 작은 이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CCTV부터 확인해.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준호에게 맡기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저녁이 흘러갔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제 병실 안 풍경만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준호는 울고 있었고 수미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모습이 참 애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서 오래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나는 보호자 자격으로
복도 CCTV 열람 허가를 받았습니다. 화면은 어제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수민이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내가 의사에게 불려 나가는 장면, 10분 후 수민이 먼저 병실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5분 뒤 준호가 혼자 나와 무언가를 급히 주머니에 넣는 장면. 나는 화면을 정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준호 손에 들린 건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사 가능할까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나는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장면 캡처본을 받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누나,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명, 또 설명.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저지른 일이 들켰을 때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우리 가족은 장례식장 뒤 작은 접견실에 모였습니다. 나, 준호, 수민, 작은 이모,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온 공증 담당자. 나는 병원 CCTV 캡처와 은행 위임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준호는 문서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한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말해, 엄마 인감 병실에서 가져갔지?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작은 이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자식아, 내 엄마 숨 넘어가는 병실에서 도장을 훔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훔친 거 아니야. 엄마가 허락했어.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의식도 겨우 돌아온 분이 5억을 다 내주셨다고? 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인이부터 살리라고. 그래서 법적 위임장까지 만들었어? 그날 바로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그때 미칠 것 같았어. 병원에서는 빨리 결정하라 하고 대출은 막혔고 사는 집은 가압류 직전이었고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압류? 작은 이모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투자했다가 망했어.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억? 작은 이모가 의자를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주 수술비가 아니라 내 빚 막으려고 언니 돈 뺀 거야? 아니야. 할인이 수술비도 필요했어.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 대신 말했습니다. 실제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하면 4천 정도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5억 중 4천만 원.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뻔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고 할인이 수술 날짜는 잡혔고 엄마 상태는 안 좋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쳤구나.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도둑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수민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됐어.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통장 어디로 보냈는지 전부 말해.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억 8천은 투자 손실 막는데 1억은 빚 독촉하던 사채업자에게 4천은 할인이 수술비 선납금,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이체 내역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억 5천만 원. 수취인 이정민. 이정민이 누구야? 준호와 수민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나는 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준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수민이 그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말 안 하면 더 끝장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야. 남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여자잖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수민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몇 달 전부터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사업도 같이, 돈도 같이, 그리고 어머님 돈까지. 준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아니야. 정민이는 투자 정리 때문에. 입 닥쳐. 수민이 처음으로 악에 받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수술비 핑계 대면서 어머님 돈 빼서 그 여자한테까지 보낸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던 가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장례식장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 유리창에는 내 얼굴 대신 어머니 얼굴이 비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작은 이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신고할 거지?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야 했습니다. 엄마 돈을 빼간 건 명백했고 위임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와 수술실 앞에서 떨고 있을 할인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할인이는 죄가 없잖아요. 작은 이모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준호, 죄까지 덮어줄 순 없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여보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할인이 지금 응급실로 다시 내려왔어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작은 이모가 내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위급하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누나, 병원에서 전화 왔지?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거의 무너진 얼굴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발. 지금만은 할인이 먼저 살리자. 나 죽일 거면 나중에 죽이고 경찰에 넘길 거면 넘기더라도 지금만은. 나는 그 모습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남자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조카의 목숨이 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준호가 입을 떨며 말했습니다. 잔금이 아직 부족해. 나는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5억이나 가져가 놓고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보낸 돈이 묶였어. 사채 정리한 돈도 회수가 안 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나는 정말 그를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할인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수민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언니 제발 할인이만 살려줘요.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거의 매달리듯 흐느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호만 믿고 넘어간 것도 잘못했고 중간에 막지 못한 것도 잘못했고 근데 할인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나, 가라고.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준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술부터 잡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신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술 끝나면 넌 나랑 경찰서 간다.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닥에 이마를 박듯 숙였습니다. 알겠어. 나는 더 보지 않고 뒤돌았습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할인 수술은 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벽만 바라봤고 수미는 손을 모은 채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는 차가 식는 것도 모르고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미는 주저앉아 울었고 준호도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내 몸 안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지친 표정. 그 여자는 준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숨지 말고 끝내자.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왜 여기?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바로 1억 5천을 받은 이정민이었습니다. 수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야? 여자는 피곤한 눈으로 수민을 한번 보고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 따님이시죠? 나는 경계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차용증,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돈 제가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제 돈 아닙니다. 준호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정민아, 그만해. 여자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만? 내가 당신 때문에 사기 공범 될 뻔했는데 뭘 그만해. 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차용증 채무자 이름은 준호가 아니라 박동식,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한테 돈 받아낸 사채 중간책입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어요. 준호 씨가 가져간 돈 중 일부는 할인 수술비도 외도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입막음용이었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입막음? 네. 준호 씨, 투자 실패한 거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물류 사업이라더니 나중엔 명의되어 유령 계좌 세금 빼돌리는 일까지 시켰어요. 준호 씨는 빠져나오려다가 오히려 빚을 뒤집어 쓴 거예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죠?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겁났으니까요. 근데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고인 돈까지 건드렸다는 걸. 그건 선 넘은 거죠. 수민도 멍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투자 실패라고 했잖아. 준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희까지 위험해질까봐.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험하게 했구나.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그 돈 1억 5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대신 저도 진술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천사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여기서 진실 하나는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사무제가 끝난 뒤 나는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진술실 문 앞에서 준호가 내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지막 말,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눈 떴을 때 나한테 그랬어. 할인이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돈은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정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선택들은 전부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은 맞았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넌 그 말을 내 욕심이랑 섞었어.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경찰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그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해. 그날 이후 준호는 수사에 협조했고 불법 자금 흐름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정민이 돌려준 1억 5천, 남은 회수금 일부,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자산까지 정리해 어머니 통장 손실액은 상당 부분 복구됐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깨진 가족처럼 돈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살았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뒤 봄이 왔을 때 나는 할인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었고 잔디 끝이 햇빛에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작은 손으로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보고 있어?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야. 나 수술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한 것 같았어. 나는 목이 메어 잠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죄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욕심도 없이 그저 국화 한 다발만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 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와도 될까? 나는 할인을 바라봤고 할인은 아버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울음을 참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엄마 앞이니까. 준호는 천천히 산소 앞으로 가 국화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할 만큼 오래,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숨기려다 망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가끔 그 순서를 잊습니다. 나는 조용히 영정 대신 비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돈도 사람도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엄마 사랑을 핑계로 욕심을 포장하지 못하게.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할인이 웃었고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조금 덜 무너진 마음으로 그 봄날을 견뎠습니다.